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의 추경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마친 안건들이므로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항만 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항만 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 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수상과장입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우정식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문재홍 징수과장입니다. 기획항만 경제실 2023년도 제2의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명세서 1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항만 경제실 총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27억 373만 원이 증가된 1조 2,491억 2,47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항만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2억 9,828만 원이 감액된 982억 4,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도 총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185억 2,193만 원이 감액된 424억 8,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만수산과 세출 예산은 2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0억 7,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 예산은 1억 936만 원이 증액된 172억 6,940만 원입니다. 40쪽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세출 예산은 1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75억 3,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은 6,165만 원이 증액된 17억 8,720만 원입니다. 45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은 8,800만 원이 증액된 4억 9,900만 원입니다. 87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6,481만 원이 증액된 13억 6,681만 원이 되겠습니다. 88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시설 국비사업은 인건비 공공용미를 줄이고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한도 내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 경제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구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 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이게 질의 앞서서 제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질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추경 사업 같은 거는 그 추경 예산 제도의 어떤 취지를 감안할 때 그 본 예산을 세울 때 그 사업들이 예측 불가능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비비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 극복이 곤란한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 그 본 예산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인지 이런 사업들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데, 몇몇 사업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감액 사업들도 의외로 또 많아요. 물론 현 시점에서 놓고 볼 때 그 감액 사업들 같은 경우는 빨리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본예산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본예산이 통과된 지가 벌써 뭐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감액 사업들이 그 올라온다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저하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 다룰 때 좀 더 세밀히 좀 예측 가능하게끔 세워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추경도 아까 마냥 추경 편성 조건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에 맞는 사업들인지도 좀 앞서서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은 뭐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추경을 할 때는 뭐 불가침 예산이라든가 시급한 예산, 또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이제 편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별 사업, 각각의 사업을 다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감액 부분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이 감액이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이 되면 예산 편성된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라도 어떤 보정 절차는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부분은 따로 용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억지로 감액한 게 아니라 이제 감액하는 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한데 그 재원을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본 예산이 지금 통과된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 분명한 거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에 신규들이 올라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고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검증을 해야 되고 그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자료들에 대해서 좀 그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든가 뭐 아니면 그 필요 이상의 어떤 또 확대가 되는 그런 사례들은 앞으로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1페이지 보면 그 도시 브랜드 강화 사업이 지금 왔어요.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브랜드 강화를 하는 거는 당연히 뭐 긍정적인 그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뭐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브랜드 같은 거를 너무 자주 뭐 교체를 한다든가 뭐 용역을 준다든가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 혈세하고의 그 관계도 있다. 예를 들면 지난 저희 그 8대 때 C마크 같은 것도 한 얘기겠죠. 단순히 볼 때는 C마크 하나 교체하는 것 같지만 모양도 그렇고 이로 인해서 파급되는 거, 예를 들어 용지에 인쇄된 C마크라든가 아니면 뭐 도로판에 있는 도로 뭐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관공서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이게 수십 가지가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이렇게 교체를 하다 보면 세금이 엄청 많이 뭐 낭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소요가 되는 부분이 온다는 거죠. 이 브랜드도 마찬가지죠. BI를 다시 하면 그 BI를 교체하기 위한 또 그 소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게 자주 일어나다 보면 결국은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금 여기 브랜드 강화 사업을 해서 BI 지금 그 용역이 들어가는데 대략 이 용역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교체 비용들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또 지난번 그 C마크 교체로 그 디자인 교체로 인해서 파생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많은 부분에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이제 용역비는 아니고 이제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CIA가 됐건 BIA가 됐든 간에 어떤 이거는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영속성도 필요한 거고요. 또 이거에 따라 수반되는 이제 예산 관계에도 이제 중요한 고려 사항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지금 BI 작업을 공모를 진행을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CI나 BI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BI적인 부분이 나가 있지만 여기에 이제 뭐 수소 일본지 평택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거는 부분별로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 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의미의 총합은 좀 약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를 쓰고 있는 부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어떤 의미의 BI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공모를 통해서 시민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도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들을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총체적인 그런 기관 이런 데에다 이제 그걸 이제 추가적으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민들이 BI를 봤을 때 혼란스럽거나 저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저희들이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할 거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해서 필요한 곳에 그렇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C마크 관련해서 이제 교체했던 비용은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뽑아주시기를 교체 비용에 바라고요. 대해서는 제가 볼 땐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분야가 아니고 뭐 전체적인 C마크를 다 교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물며 인쇄된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CI까지 다 포함해서 뽑으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괜찮습니다. 예. 전체적인 액수만 그냥 총액적으로만 해서 되니까 뭐 세부까지는 할 거 없고요. 그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고, 이것도 물론 그 CI를 통합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안 들어갈 수가 그렇죠. 없죠. 어딘가에 이 CI를 광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또 표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뭐 그 정도 예측은 뭐 대략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예산이 앞으로 소요 발생이 될 건지도 좀 저한테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만수산과 제가 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페이지 3쪽 좀 잠깐 좀 봐보죠. 제가 이 질의에 앞서서 분명한 거는 저는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찬성합니다. 또 저희 지역구 거예요. 다만 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나 거기에 대해서 쓰이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한다고 해서 평택함 그 활용 해양 안전체험관을 반대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잘못됐다라는 거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보면 그 기확보액이 25억이 있어요. 이 기확보액이 25억이 이게 아마 그 티어캄을 지금 현재 자리에다가 임시 거쳐오는 데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들인 것 같아요. 25억. 그 다음에 확보액이라는 게 지금 25억 3천만 원이 지금 확보액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저희가 공개 그 모집을 해서 거기에 선정된 그 업체에서 이제 조달하는 자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 추경에서 20억 2,600만 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시비를 다시 또 투여를 해서 그 지금 우리가 선정된 A 업체에서 25억 3천만 원과 저희 시비 20억 2,600만 원을 합쳐서 이걸 가지고 다시 다른 장소로 뭐 옮기든지 토목공사를 하든지 뭐 인테리어를 해서 아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제가 이 자료를 일부를 요청을 했는데 세부 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세부 내역들이 안 왔어요. 예를 들어서 기 확보된 25억 여기까지 쓰여진 그 금액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그 선정된 A 업체가 투자해야 될 25억 3천만 원이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그 시에서 이번에 20억 추경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20억 2,6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용될 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왜 이거를 제가 자료들을 요청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사업을 하는 걸 보면 시에서 전체 금액을 투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권만 운영해주는 위탁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와 민간 영역의 자금을 합쳐서 새로운 지주이사를 설립을 한 상황에서 그 지주이사에서 지분에 의해서 이제 뭐 운영하는 형태가 가는데 지금 여기 사업은 지금 A 업체에서 25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저희 그 CB 그 먼저 투자한 25억에다가 지금 추경해서 20억 2,600만 원, 요거를 합쳐서 앞으로 이제 A 업체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통장이 사용하는 통장이나 사업 주체가 시에서 이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하는 그 A사라는 곳에 통장에다가 저희 시비를 넣으면 그 추경에서 확보된 20억 2,600만 원과 그 다음에 그 A사에서 투입할 25억 3천만 원을 그 통장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물론 그러다 보면 그 재산은 A사의 재산으로 이제 잡히게 되겠죠. 다만 저희 시비를 함부로 또 쓰면 안 되니까 막 질권 설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질권 설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그 재산은 이제 그쪽으로 잡히는 형태가 가서 좀 이거에 대한 좀 제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좀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A사에서 하는 통장 일단 자료가 안 오니까 제가 통장 잔고 그를 좀 요청했는데 이제 그것도 받아본 게 없고요. 저는 그 업체가 잘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시고 운영도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비가 어떻게 됐든 질권 설정을 하지만 그 우선 그 협상된 업체한테 지금 돈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확보된 금액도 실제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렇잖아요. 예? 확보는 됐다고 그러는데 그 통장에 들어 있는지 그래서 저희 시비랑 같이 뭐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없어요. 그렇다면 저희도 이 시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처음에 제가 요청했던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역서 각각의 내역서를 좀 보고서 판단을 좀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제 내역서가 안 오는 바람에 그 사업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제가 현황 파악을 조금 해보니까 시하고 지금 해양안전 실시 협약서를 썼더라고요. 이게 협약서, 계약서도 아니고 협약서예요. 이게 협약서를 쓴 또 이유가 뭔지, 이 협약서라는 거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큰 강제성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강제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의,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협약서를 썼는지에 대한 또 궁금증도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겠지만 뭐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자본금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에 참여하는 그 사업자들의 자본금을 보면 대략 그 회사의 규모나 크기, 사업의 능력 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거, 그 다음에 실적을 또 봤더니 실적이 이제 그 해암은 뭐 그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실적은 많은데 실제 운영은 그런 그 저기는 없더라고요. 그 실적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거를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을 내가 뭐 그분들이 못한다, 그분들을 반대한다, 이게 아니라 의원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알고 시비가 투여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항목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짚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먼저 이제 이 사업비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없게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서 3쪽에 보면 거기에 기 확보액은 이제 이거는 기 투자액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가지고 그간의 과정에 투자된 그 사업비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옆에 있는 이제 23년도에 그 확보액은 거기서 기 확보액은 회사가 할 게 이제 25억 3천,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억 2,600만 원이고요. 그 민간의 기타 부분에서 25억 3천 민간 부분은 지금 사업 투자 계획에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이제 자료 요구를 했지만 이제 자료 제공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투자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를 이미 드린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지만 그 말씀을 좀 드린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통장 관리 부분인데, 이 통장 관리도 이제 시점에 따라서 이제 관리 주체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재로는 이제 우리 시비가 이 협회 회사의 그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회사의 그 통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자금이 들어간 이후에 집행 과정에 이제 통장 관리는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질권 설정을 해서 지출 시기마다 시의 통제와 관리를 다 받게끔 조치가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이제 그 자금 계획,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자본금 대비 사업비가 큰데 그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그 자본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본금 있는 그 회사가 자기의 신인들을 통해서 자금을 도달을 해서 그 사업비로 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작다고 그래서 사업 능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수행 능력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향후의 과정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마지막에 그 협약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협약서는 일반 MOU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계약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 우리가 민간위탁 같은 거 할 때도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보는 MOU는 되게 보통 이제 선언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적 기속력이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거고, 협약서는 거의 계약서에 준해서 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염려하시는 대로 이제 그게 어떤 그 법적 기속력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다. 물론 거기에 꼭 담겨야 될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보충을 해야 되겠지만, 그 협약서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거나 기속력이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현재 이제 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 전에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려서 무엇을 걱정을 하고 또 어떤 걸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에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파장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거는 집행부인 것 같고요. 간단해요. 서류만 받으면. 저희가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 서류만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업을 볼 때 A라는 업체가 자본금이 적어요. 물론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하셨지만 그 실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 지금 그 평택함에 관련된 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에서의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맞지만 우리가 어떤 판단할 근거가 없다라면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뭔가가 담보를 제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신용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건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 그거 판단하는 거를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서 아 이게 괜찮다 라고 하면 시비가 투여되는 거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료만 주면 간단하게 끝날 상황인데 이게 안 오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신용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20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그 어떤 돈이 일정 부분 어떤 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그 회사의 그 신용도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질권 설정을 해서 마음대로 못 쓴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본금이 나눠지는 형태로 지금 회사가 가니까 당연하겠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막말로 그거를 이용하면 그거로 해서 신용도가 더 발생이 돼서 회사의 측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증자를 통해서 뭐 출자를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요. 이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어느 쪽을 서로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사업 내역서 있으면 여기까지 수장한 거 있으면 투자한 거에 대한 내역 갖고 오면 그거로 끝나는 거고요. 아, 예를 들어서 장부가 만약에 얼마를 넣었어요. 그분들이 여기까지 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쓴 게 있으면 그거 처음에 넣은 금액하고 그동안 썼으면 얼마씩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20억 넣었어요. 20억 넣었는데 토목공사 하느라고 뭐 10억 쓰고 뭐 쓰고 해서 1억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1억 가지고 이거 가지고 모자른데 어떻게 뭐냐고 이렇게 합니까? 20억 넣어가지고 합리적으로 써가지고 1억 나오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 기준을 삼기 위해서 내가 안 되니까 그걸 요청한 건데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저희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집행부만 믿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억 3천인데요. 그 부분에 저희 시가 20억을 부담하고 민간 업체가 20억 3천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게 당초에 그 공모했을 때 10억은 자기 자본을 충당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금액은 코코아페이 대출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당초에는 해경부두에 그 평택함을 갖다 놓으려던 계획이 해경의 반대와 그리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부지 위치 선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서해대교 아래쪽으로 임시 거치부지고 확정대가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해야 될 비용이 거의 이제 토목공사에 소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출할 부분은 PF가 지금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표에서 부동산 담보를 해서 조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그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저 협회 요구를 해가지고 가능한 빨리 의원님의 그 의혹이 풀리도록 노력을. 아니 저는 지금 자꾸 자료 요청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아까 마냥 파이가 커진 형태로 온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썼던 내역을 저한테 줬던지 내가 궁금한 게 있었으니까 아니면 잔고 증명서를 첨부를 했던지 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집행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게 그거는 좋게 잘 갔을 때 얘기죠. 그렇잖아요. 지금 12,2천억이 시에서 관련한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통장이 분명히 그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죠? 맞는 거죠? 그렇죠?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이 투자하는 사업인데 상대방 사업자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만 이제 함부로 못 쓰게 질권 설정은 해놓으니까 이제 협의는 거쳐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일부 의원님들이 또 우려하는 거는 이거를 돈을 거기 줄 때는 그쪽에서 투자한 금액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서로가. 그 부분만 좀 보자는 건데 그걸 안 주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부정적으로 자꾸 또 얘기하면 할 말이 나도 얼마든지 많아져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냥 기존에 얼마 투입했는지 그 이분들이 여기 25억 3천만 원에 대한 확보액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거기다가 통장에 잔고에다 넣은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아까 대출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일부 지금 여기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내가 검명하지 않겠지만 좀 부정적으로 비춰진 데도 있어요. 은행권. 예? 그거 알고 계시죠? 한 건데. 응? 은행권이 아니 이제 투자 의향서 쪽을 이제 의향서를 했는데 이제 어느 은행에서는 뭐 좀 안 된다는 뉘앙스로 이제 이렇게 보낸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사람들을 못 믿는다. 이 사람들을 뭐 사업을 못 하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줘야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건전하게 잘 가면 당연히 해서 시사업을 잘 되게끔 가게끔 해줘야 되죠. 그러나 궁금한 자료는 줘야 그 판단을 하는 거지. 그걸 안 주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 제가. 참 답답하다는 거고요. 또 지금 하나 더 일부에서는 내가 그 소리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하면 어떡하느냐. 예? 이 사업 언제 시작했어요? 최초 16년도, 16년도 시작됐습니다. 16년도, 17년도 시작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A사라는 데를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A사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죠? 그러면 C는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가려고 지금 계획서를 짜고 간 거예요. 그게 A사가 되든 B사가 되든 아니면 안 들어오면 C 자체적으로 하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안 오면 어떡하느냐라는 일부의 말을 나한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사업은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판단은 거기서 주체하는 거고 나는 다른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다른 뜻 없어요. 그냥 이 자금들을 시에서 지금 거의 뭐 45억 돈을 지금 지출했는데 지출할 건데 20억까지 지출할 것까지 생각하면 거의 45억을 투입하는 건데 이게 좀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라는 부분을 보려고 내가 궁금한 자료만 주면 끝나는 거를 왜 자꾸 이거는 안 주면서
이렇게 키워서 서로가 불신을 만들라는 건지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궁금하시고 또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처음에 집행했던 25억 원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고요. 이제 그 민간 업체가 부담해야 될 돈하고 집행 그리고 현재 집행된 내역이 궁금하시고 또 확인해 보셔야 될 사항인데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업체가 지금 제주도 며칠 전부터 제주도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청하신 자료를 어제 요청을 드렸고 지금 어제 저녁 비행기로 돌아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 부담 10억 원 거의 소진된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쪽으로 PF 대출을 하려고 사업계획에 제출됐던 건데 말씀드린 대로 요즘 PF 대출이 안 돼가지고 담보 대출을 해서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대출이 완료되면 또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고 저기 그 국장님이 하신 말씀들은 지금 내가 한 말들은 집행부에서 지금 다 검증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쓰는 건 어디다 쓰는지도 저기 그거를 갖다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제가 그거를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잔고증명서 달라고 그러고 사업 그 구체적인 건 잔고증명서도 내가 처음에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사업계 그 세분의 역절 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안 와서 내가 그러면 그걸 못 주면 잔고라도 얼마 있는 거 달라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달라고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지금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시비가 지금 25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20억이 더 들어갈 건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결국은 방송이라는 애가 좀 부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에서 보면 또 내가 나쁜 놈 마냥 그렇게 비춰질 소지도 있다라는 거죠. 답변을 드릴까요? 뭐 일단 저기 과장님 말씀드린 거 외에 아까 처음에 시가 파장을 키운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 방송에도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시가 파장을 키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일단 최대한 뭐냐면요. 예. 지금 이 부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시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그거를 줘야 되는 거고 그걸 안 주니까 내가 잔고증명서를 또 달라는 거고요. 잔고증명서 달라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거는 그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그 내가 뭐 부정하게 뭐 거기를 반대한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업체가 나쁘다. 아니면 그 업체가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나는 찬성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다만 필요한 자료만 좀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걸 지금 집행부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지금 안 주고 있고 다른 자료만 자꾸 갖고 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점점 커지는 형태로 갔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어? 이게 지금 말씀하신 파장이라는 거는 대외적으로 문제화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자료 약간 제공 있죠. 과정에 왜냐면 부족한 부분이 그쪽에서도 있다 제가 그 말씀이신가요? 알기로는 뭐 여기서는 부적절해 얘기 않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그 내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좀 추후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그런 추가로 판단에 의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더 통과를 시킬 건지 아니면 감액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업체에서 저도 지역구 거예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좀 바라고요. 간절히. 그렇게 또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요. 그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시비가 투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일반 그 상식에서 놓고 볼 때는 이게 시관리라면 내가 얘기를 안 넣는데 시관리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좀
저기 하시더라도 좀 해주시길 좀 네, 바라겠습니다. 뭐 말씀하시고 뭐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충분히 뭐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그 공개된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은 우리 행정인의 입장에서 듣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그러면 모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하신 거 다 책임지실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맡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 긍정적인 것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잘못돼 가면 그거 그래서 시비가 잘못 만약에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부분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가정을 해서 제가 왜 책임진다는 자꾸 긍정적인 것만 얘기를 합니까? 아니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겠다는데. 100%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한다니까. 인정을 하고 필요한 자료는 제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다고 긍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그거는 드렸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네, 저희가 하고 잠시-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한 부분이 100% 정답이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거고. 그렇지만 아니 저희 이견이 무슨 이견입니까? 네, 잠시 내가 원활한 잘못했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만 달라고 했던 거예요.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10분 정회를 선언합니다.